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범여권 후보로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서울시장 선거 판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당들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는 25일에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요. 오늘은 지난주 고심 끝에 출마 의사를 밝힌 민주당 박영선 전체기의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박영선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까지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번 선거가 이제 그 상황이 굉장히 막중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고 크다 할지라도 이 안철수 도굴풍이라는 변수 이거는 또 특별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어떻게 고민 가운데 한 가지 변수였나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안철수 돌풍이라는 것은 새로운 인물에 대한 그 갈구도 이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어느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지적을 하셨듯이 제가 그동안에 국회에서 의정 활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했지만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누가 하셨는 걸 봤는데요. 그러니까 정책에 더 중점을 두셨고 그렇습니다. 정치는 조금 약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민주당의 새로운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강점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저를 설득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또 하나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적지 않은 당내 인사들로부터 이제 출마 권유를 강하게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내 경선이 좀 이게 한명숙 전 총리 불출마로 굉장히 마이너리그로 전락할 위기였는데 구원투수가 됐다. 박 의원이 그런 말들을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한명숙 총리가 출마하셨으면 더 좋았을까 그랬다는 생각도 아직도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한명숙 총리가 나오시면은 당연히 한명숙 총리로 이제 민주당이 후보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그 기대치가 그냥 있는데요. 지금 한명숙 총리가 출마를 안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누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이제 그런 요즘은 그 여론이 좀 크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어떤 민주당 기호 2번으로 과연 이번 서울시장을 되찾아올 수 있겠느냐에 대한 또 관심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아지고 또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경선에 대한 여론의 관심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4파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천정배 최고위원, 추미애 의원, 신기혜륜 전 의원, 그리고 박영선 정책위의장. 이번 경선 흥행면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후보들이 연설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 관계자도 그렇고요. 이제 그 기자들도 그렇고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포 대강당 의석이 너무 꽉꽉 차가지고 바깥에서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어제 관람을 해주셨었는데요. 저희는 이번 일주일 내내 이제 토론회도 하고 또 이렇게 후보들 연설회도 순회적으로 합니다. 서울 지역을 네 군데로 나눠서 이제 순회 연설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번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민주당 이제 경선이 치러지는 9월 25일 날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실질적으로 대단히 좀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큰 성과를 거두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께서는 본인의 경쟁력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새로운 인물이라는 것이죠. 민주당에서 제가 처음으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으니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동안에 이제 해왔던 일들이 여성으로서 좀 당당하다 아니면 똑부러진다 그리고 여성이 하면 서울시장이 더 투명해질 것 아닌가 하는
이제 이런 그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이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주로 정책을 해왔던 정책위 의장으로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추진했던 정책들이 생활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셋값 치솟고 있는 전셋값을 내리기 위해서 전셋값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주는 문제 같은 거, 예. 또 서민들의 이런 소액 보증금 대출을 압류를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 그리고 또 이제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정책위 의장으로서 이것을 위반했다는 점, 또 무상급식 법을 제가 발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가 그동안에 했던 위반된 정책들을 서울시 살림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보다 더 실천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특히 제 공약 중에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서울시립대학교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내건 건데요. 정치권에서 반값 등록금 이야기만 해놓고 지금까지 아직 실천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서울시장이 되면 이것은 제가 내년에 당장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립대학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춤으로써 이것을 다른 대학에게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해서 젊은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의 좀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공약을 우선적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교육, 복지, 서민경제 이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셨는데 지금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거 외에 엄마 서울, 젊은 서울 이렇게 강조하신 서울시 행정의 밑그림 또 어떤 내용들이 주된 것들입니까? 젊은 서울의 대표적인 공약이 서울시립대학의 반값 등록금이고요. 두 번째가 서울 젊은이 펀드입니다. 이 서울 젊은이 펀드는 제가 지역구로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의 경우에 이 서울의 젊은이들이 약 15만 명 정도가 하루에 서울에서 그곳으로 몰려듭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보면 굉장히 삶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 IT 업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건데요. 저는 서울에도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예. 네, 저는 이 서울에도요. 주커버크라든가 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라든가 이런 스티브 잡스라든가 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IT 업계 종사하는 젊은이들의 그 창의력과 열정이 대단하거든요. 네. 또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발명된 기술이 사장됐거나 아니면 쓰다가 없어진 것들을 다시 개발을 해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젊은이들의 창의력을 좀 더 직접 투자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서울 젊은이 펀드를 만들어서 서울시가 직접 그 젊은이들하고 같이 투자를 하는 것이죠. 융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엄마 서울은 지금 서울의 이 물가라든가 전세 대란이라든가 사교육비라든가 하는 문제들이 정말 삶을 고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처럼 따뜻한 손길, 또 엄마의 마음처럼 포근한 것이 필요한 그런 정책적으로도 필요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엄마 서울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방과 후 엄마 교실을 만들어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직접 가리킴으로써 아이들에게 사랑을 더 많이 주고 또 그리고 사교육비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장님 정책공약과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가장 시민들의 관심은 이제 네 분 중에 누군가가 이제 민주당의 경선 후보로 확정이 되실 텐데 그러고 나면 박원순 변호사가 될지 이 범야권 후보 단일화 10월 3일로 예정돼 있는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최종 경선이 이루어지느냐. 네. 그 경선의 룰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어떤 방식이 합당하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이제 그 여론조사 하나만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이제 그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그 다른 어떤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협상 내용을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직접 투표가 뭔가가 추가돼야 된다는 건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예. 잘 모릅니다. 예, 예. 네, 정당과 비정당 간에 이게 통합이라 이게 복잡해질 것 같은데. 네, 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박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없으시고요? 네, 없습니다. 네.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네. 네, 그러면 지금 최선을 다해서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텐데 만일 당선이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이 된 다음에 박원순 변호사와의 최종 라운드에서도 무조건 이기겠다. 최선을 다해서 이기겠다는 일념이십니까? 아니면 물론 그렇게 해야죠. 네. 왜냐하면 저는 그 1995년도 서울시장 선거 때도요. 보면은 그 당시에 박창종 후보의 지지율이 44%였고요. 네. 민주당의 그 후보율이 20%대에 처음에 머물렀었습니다. 네. 그런데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 그 95년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서울시를 민주당이 되찾아오겠다는 각오로 네. 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요번에 경선 방식이라든가 또 경선 이후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야권 통합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서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와 비주류 간의 갈등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흩어져 있는 것을 합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고 저는 그런 어떤 이견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제 에너지가 서로 충돌하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충돌된 에너지를 어떻게 융합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서로가 토론을 해서 서로 이견이 다른 부분을 조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융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당히 갈등이 크던데. 그 융합의 가장 큰 아마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그 절박함일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만큼 절박하게 이것을 느끼느냐의 강도가 핵융합의 에너지로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 의원님 다음 기회에 또 자세한 내용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박영선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